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단 미래산업 클래스 1으로 해서 제2의 마마를 찾아보자 이런 클래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시간 자체는 이번부터 이제 좀 컨텐츠로 좀 잡은 것이 이 제2의 테슬라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미래산업 주식들을 좀 찾아보라는 건데요. 일단 현재 뭐 동시에 현재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두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테슬라, 아마존, 메타 등이 우리가 이제 이 마마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처음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은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한 기업은 아니고 하지만 지금부터 약 20년 전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미래 산업이라고 좀 촉망받던 그렇죠 산업들에서 일단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금은 주식시장을 좀 견인하는 거대 공룡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당장 20년 전으로 좀 타임머신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따로 해서 뭐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하실 건가요? 그러면 뭐 다들 뭐 애플, 테슬라, 그쵸?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쪽 주식을 내가 정말 계속적으로 그쵸? 여윳돈이든 뭐든 계속적으로 만약에 내 20년 전으로 정말 돌아간다라고 하면 사겠죠. 정말. 계속 사서 장기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 와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됐었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면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뭐 이제 어떤 분은 뭐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까지만 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이제 폭등한 거, 최근 몇 년 동안, 그죠? 뭐 10년 전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투자를 한번 했었을 때, 그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래 산업을 지금 좀 알고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도 이러한 과정을 그래서 제가 대표 기업도 한번 설명도 계속 해드리고 있고 아직도 그런 클래스는 아직 좀 못한 기업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다시 또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10년, 20년 이렇게 본다라는 건 정말 장기 투자인 거죠. 정말.
그래서 여윳돈으로 해가지고 좀 차곡차곡 주식을 좀 모아간다는 좀 개념으로 어떤 자리를 좀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인가 제2의 마마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다음 슬라이드를 본다라고 하면 20년 전, 2000년 당시에 일단 좀 미국 증권 시장에서 왼쪽 같은 경우는 시총 1위서부터 일단 좀 5위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전기 사업 회사고요.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에너지 사업,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기업으로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이제 화석연료 뭐 정제와 판매 유통을 좀 겸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이자, 너무 유명하죠. 말할 필요도 없는 지금 현재는 그쵸 코로나 때문에 더 유명해진 백신 회사로 알고 계시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제약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스코라는 기업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스코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네트워킹 기술 제품을 좀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00년대 일단 초반에 IT 기술들이 좀 각광받으면서 인터넷망의 좀 중요성이 좀 대두되면서 당시 시총 4위를 기록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 월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잠시 진출을 했었던 좀 창고형 대형마트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깐 진출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렇죠? 홈플러스 이마트 우리나라 트렌드에 좀 막혀가지고 우리의 그런 창고형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은 왔죠. 지금은 시대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진출을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흐름과 상황이랑 좀 맞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서 실패했던 미국 대형 창고형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트 기업,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렇게 지금 좀 생기면서 이런 좀 창고형이 이제는 좀 자리를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향이랑 좀 잘 맞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좀 보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20년이 딱 지났는데 시총 1위에서부터 5위까지 지금 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아예 시대 자체가 좀 바뀌어 있죠. 보시면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우리나라로 보면 그쵸 미국의 거대 쿠팡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테슬라야 전기차 이렇게 해가지고 시총 자체가 이렇게 지금 좀 형성되어 있다. 이제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JP 모건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적어도 상위 5위까지 기업 자체가 업종을 보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일단 뭐 IT 기술 그리고 뭐 인터넷 쇼핑 그리고 뭐 전기차 업종 자체가 이제 좀 주도 산업이 이쪽에서 많이 좀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부터 좀 시작하는 컨텐츠 이제 좀 제2의 마마를 찾아보자 첫 시간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양자기술 산업 이 양자기술 산업을 좀 뽑아왔는데요. 양자기술 일단 좀 뭐 최근에 메타버스라든지 그쵸 NFT 이런 머신 러닝들이 이제 좀 각광받으면서 좀 함께 재조명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나누면 양자 컴퓨팅 기술과 양자 암호, 그리고 양자 보안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 집중을 하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양자 암호와 양자 보안 같은 경우는 좀 하나의 주제로 좀 묶을 수 있어서 좀 고민인데 이 부분들은 좀 다음 시간에 시간 맞춰서 다시 좀 하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자 산업을 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려면 양자 기술 그 기반이 되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21세기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리차드 파인만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리차드 파인만 교수님인데 여기 아래에 이제 좀 뭐라고 써 있냐 이제 여러분들 읽어 보신다라고 하면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도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보는데 정말 어려워요. 뭐 전공을 하신 분들한테도 좀 물어본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내용이죠.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막 그거 이해하는데 이게 맞나 싶은 거 내가 지금 학문을 배우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배우면 배울수록 좀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제 좀 말하기를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인지 범위를 좀 넘어선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대다수 이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양자 역학을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겠죠. 이거를 위해서 뭐 제가 양자 역학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은 지금 왜 양자 기술이 기존 기술을 좀 대체할 기술인지 좀 더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서 왜 좋은지 알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쵸? 더 좋다. 일단은. 그럼 물론 여기서 이제 좀 학술적인 내용이 좀 욕심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 화면에 계신 분이 일단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했었죠.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일단은 이분도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죠.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면서 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더 쉽게 좀 이해를 하면서 이제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양자 컴퓨터 기술을 일단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 컴퓨터를 왜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기존 방식을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1, 2, 3, 4 문제를 해결하는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1번 방법을 해보고 2번 해보고 그렇죠? 반복 이제 해보는 거죠. 3번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해봐서 이 4번이 정답인 거를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작업들을 동시에 해보고 나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거를 이 과정들을 건너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컴퓨터 방식 같은 경우는 이 1번에서부터 4번 횟수가 좀 더 뭐 많으면 이 만 가지 뭐 억 가지의 방법 자체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 연산 처리 속도가 지금은 관건이었던 거죠. 그렇죠? 1번부터 뭐 만까지 이렇게 가는 처리 기술을 예전 컴퓨터보다는 지금 발전되어 있는 컴퓨터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야. 이 반복 과정을 이렇게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야. 그렇죠? 동시에 빵 찍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양자 컴퓨터 방식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훨씬 더 한 번에 찍어서 정답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시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만 가지 방법에서는 압도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빠른 연산을 해낼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이제 좀 각광받는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 세계, 레드 플레이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정도 세계를 좀 구현할 정도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완성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기존 컴퓨터 아무리 오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좀 한계를 느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술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니까 미리 저평가 유망주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자 컴퓨터를 좀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먼저 첫 번째는 IBM입니다. IBM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최초로 이제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는 구글입니다.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가장 빠른 개발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왜냐면 그쵸 확실히 대기업이고 그 자금력이 좀 투입되면서 개발 속도가 이제 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개발도 개발이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에 일단은 소형화 기술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에 일단 양자 컴퓨터 기술의 일단 오류와 수정 외주를 오류와 수정 같은 부분들에 이제 외주를 받고 있을 정도로 현재 이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게티는 일단 양자 컴퓨터의 이제 상용화에 좀 힘쓰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상품화와 일단 좀 기업에 제공도 하고 있고요. 아직 개인 컴퓨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좀 갈 길이 많이 멀지만 구글, 아마존 등의 이제 IT 기업들의 이제 양자 컴퓨터를 유통하는 기업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명은 좀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D-Wave라고 합니다. 상품명 자체는. 그래서 제가 일단은 IBM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너무 많이 눌렸죠. 일단은 현재 이제 차트 흐름으로 좀 봤을 때 고점 대비 150달러 대비 지금 일단 30%대 눌림 자리를 주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자체는 조금씩 모아간다. 우리가 20년 동안 좀 모아가는 주식으로 좀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쵸? 다달이 천천히 개수를 모아가는 거예요.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현재 차트의 가격, 단기적인 파동 움직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를 장기적으로 일정 기간 좀 모아간다라고 봐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대, 그쵸. 30% 이상 고점 대비 눌려준 자리값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시점으로 보셔도 괜찮은 자리값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지금 가지고 온
내용을 아까 설명드렸던 리게티라는 이제 회사가 일단 최근에 슈퍼노바 파트너스 에퀴지션 컴퍼니에 이제 합병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게티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티커 자체가 SNII, 그죠? 이걸로 이제 찾으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고점을 올려주면서 추세 자체가 좀 강하게 지금 뻗어주면서 정배열을 지금 좀 가져가면서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값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죠. 단기적인 대응으로 좀 봤을 때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값이긴 한데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 가격대 자체가 앞에 IBM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100달러대 이상이고 한 주에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달러에 일단 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좀 천천히 사고 조금씩 모아가는 데 좀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좀 천천히 기업 자체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은 아이온큐 주가입니다. 일단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정말 단기간에 제가 이 부분에 일단은 좀 종목 상담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기준으로 지금 좀 봤었을 때 단기간에 제가 지금 며칠 안 됐죠. 11월 18일 기준으로 지금 보셔서 지금 이 주가 좀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여기 기준 때 지금부터 2주 정도 전에만 딱 보셨어도 수익률이 한 80% 이상 올라왔던 기업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시장에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요즘은 그냥 메타버스 NFT 이쪽이죠. 이쪽 관련 시장 자체 흐름 자체 너무 좋기 때문에 테마는 그쪽으로 좀 불어져 있고 얘네 같은 경우는 슬금슬금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는 종목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향후 제2의 마막 언젠가는 그렇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이제 양자, 암호 그리고 양자 관련 보안 기술 같은 경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해가지고 정리되는 대로 그쪽에 대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나 이렇게 또 내용 자체 좀 정리하면서 가져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고요. 좀 이따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2부를 시작할 텐데 지난주 일단은 마감에 대한 시황 그리고 지난 한 주에 대한 좀 브리핑을 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계시는 지금 현재 이 방송이 녹화 방송이라는 점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한 주 자체를 어떻게 좀 끌고 갈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29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12월에 시작되는 그쵸 12월 3일까지 해서 한 주간의 움직임이나 전체적인 미중시 흐름 자체를 조금 안고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일단은 리뷰 시간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짚어보는 시간 이렇게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단은 이렇게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월, 화, 수, 목, 그쵸? 그리고 이제 금요일. 다 일단은 목요일 같은 경우가 추수감사절, 그리고 금요일 자체도 이제 조기 폐장을 가져가는 날이다 보니까 벌써 이제 3일 정도만 좀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던 지난 한 주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미 증시 자체 기준으로. 근데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가, 그렇죠. 여기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자, 월요일. 자, 여기 월요일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슈가 하나 있었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그쵸. 이게 좀 재밌었어요. 장 전에 11시 30분 장 전에 연임에 대한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죠. 월요일 발표가 났었는데 직전에 발표였었는데 먼저 장 초반 자체의 움직임은 수축과 움직임 자체 지수로 지금 나스닥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장 초반 움직임 자체는 슈팅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로 일단 가다가 장 후반, 중후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하락을 봤어요. 충격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파월 연준의장 연임 발표에 따라서 처음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장 흐름에 이제 좀 충격을 좀 주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 자체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특히나 왜 이렇게 후반에 좀 충격을 줄 수 있었냐? 이미 고점 대비 피크 아웃이었어요. 그렇죠? 증시 자체가 한없이 상승 랠리를 가져가면서 정말 뭐 17,000, 18,000까지 계속적으로 뭐 뚫어줄 정도로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끝없이 지금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갔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됐든 안 됐든 증시에 충격을 줄 만한 요소가 최근에 일단 뭐 가지고 있을 만한 요소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디폴트, 뭐 홍다 사태는 거의 다 끝났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시장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게 반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였었고 그게 이제 장 직전에 연임이 된 걸 발표가 되면서 현재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이러한 해석을 보여줬던 이유를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이렇게 파월 연준의 연임 발표가 되면서 슈팅 긍정적, 초반에는 후반에 좀 충격을 가져갔었는데 자 그러면 이 월요일 추가적인 해석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파월 자체를 좀 봤었을 때 일단은 두 가지로 좀 봐야 돼요. 연임이 되기 임기가 끝나가는 말년의 파월과 이제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파월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당선이 안 되고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준 의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뭐 금리 인상 지금 가장 이슈가 테이퍼링 그렇죠 테이퍼링이 먼저고 금리 인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봤었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 임기 끝난 시점에서 뭐 새로운 도전, 과감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기존 방향성 이 스탠스 정도만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 충격을 안 갈 수 있을 정도만 좀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비둘기파적인 입장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현재 같은 지금 새롭게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렇죠? 인플레이션 발생을 한 이 시점에서 새로 지금 시작하는 파월에서 봤었을 때는 인플레이션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는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했었을 거예요.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음 의장에게 이제 이 부분을 좀 넘기면서 자기는 딱 여기서 손을 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새로 시작하는 파월은 이제 새롭게 임기가 또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누군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에 대한 내용적으로 좀 봤었을 때는 이제 좀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좀 줄이고 뭐 기존에 이제 좀 발표를 했었던 이제 뭐 테이퍼링 프로세스와 이제 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제 좀 다소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매파적 이러한 내용 자체는 방향성 자체가 조금 더 매파적인 관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발표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본다라고 하면 그쵸 연준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문구 그쵸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히 인정을 했다라는 점 이번 FOMC 의사록에서 11월에서 그쵸 인정한 점과 일단 좀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테이퍼링 규모를 좀 확대를 조금 더 해서 좀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준비를 할 수 있음을 좀 시사를 했었습니다. 이번 회의록 자체에서도 그만큼 이제 좀 변화가 빠르게 가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무기 자체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용을 하겠다. 연준이 가져갈 수 있는 키 자체는 금리 인상이죠.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단기적인 가장 큰 힘 자체는 금리 인상의 앞당김.
그렇죠. 금리 인상을 좀 준비를 하는 내용 자체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른 페드의 이제 연준 이사 그렇죠. 인사들 여러 가지 뭐 블러드 총재라든지 라팔 보스틱 총재 뭐 월러 이사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가지고 테이퍼링 공격적으로 이제 테이퍼링 계속 나와야 되고 조금 더 빠르게 원래 6월쯤에 이제 좀 중순에 예상 종료 시점인데 이 부분 좀 더 3월, 4월까지 좀 앞당기라는 좀 양상 자체가 시장에 지금 좀 지배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금리 인상이 좀 더 앞당긴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 좀 타격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자, 일단 나스닥 자체를 지금 좀 가져가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나스닥에서 지금 현재 지금 좀 증시 자체가 기술주 자체가 지금 조금 이번 지난 한 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뭐 넷플릭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를 좀 대장으로 해가지고 좀 계속적으로 이쪽 시장 자체가 그쵸? 기술주 자체가 이제 초강세를 계속 펼치고 있었는데 뭐 앞으로 일단은 좀 움직임 자체가 지금 현재 스탠스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좀 대응 전략이나 내용 자체도 이제 좀 해석을 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일단은 메타버스 NFT 뭐 이렇게 좀 묶어서 이제 좀 보신다라고 하면 관련 기술주 진입 못하신 분들 지금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요한 분기점 현재 자 현재 구간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쵸 일단은 지금 현재 뭐 VR, AR 기술들이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죠. VR, AR. 이게 메타버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게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미 뭐 쓰는 거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놀러 가셔서 어디 뭐 이렇게 VR, AR 체험장 뭐 이렇게 좀 가보신 분들도 좀 계시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신기하다 정도죠. 신기하다. 한 번쯤은 그냥 체험을 해볼 만하다. 근데 이거를 내가 뭐 매일매일 뭐 일상생활에 하는 어떤 녹아드는 그쵸 일상적인 게임이라든지 뭐 핸드폰으로 뭐를 보고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이제 내 취미 생활이 될 정도는 아직은 아니죠. 그냥 호기심 정도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이제 좀 계속 바꾸려고 있고 그쵸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메타로 상호명을 바꿔가면서 이쪽에 조금 사업 자체를 집중을 하려는 모습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자체가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단 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현상들에 따라서 각 국가들이 그쵸 금리 인상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쵸 우리나라도 목요일 오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0.75% 금리 자체를 1%대까지 올려주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인플레이션 지금 색깔을 좀 블랙으로 가져갈게요. 좀 보시면서 그렇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일단 이해관계가 지금 좀 공급망 그렇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공급망 쇼크 병목으로 표현할게요.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각 국가별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풀어낸 자금 그렇죠? 자금 유동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서 막대한 자금이 지금 계속 시장에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풀려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이 복합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좀 얽혀 있다. 그래서 이 공급망 같은 경우는 그쵸? 현재 조금 국가별로 다들 인지를 하고 내용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만간 좀 결국적으로는 차차 이제 회복할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금 역시 지금 일단 뭐 테이퍼링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미국 자체에서 지금 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로 했었을 때 차차 회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일단 좀 종목들을 설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종목 선정 키포인트 특히나 이 기술주 한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구간대에서 내가 그래도 이쪽 관련 기술주는 그래도 하나 포트로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캐시카우
캐시카우고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캐시카우가 뭐냐? 캐시카우라는 거는 일단은 즉 고정적인 수입을 고정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 분야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정적인 수입을 발생할 시킬 수 있는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냐 아니냐, 기업이냐 아니냐를 지금 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를 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뭐 이렇게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죠. 고정적인 수입을 좀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고정적인 수입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이제 좀 R&D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리 인상 그렇죠? 이것도 그냥 좀 텍스트로 칠게요. 결국 금리 인상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결국에는 이자 증가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금리 인상이 이제 키워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기술주 중심의 지금 이 뉘앙스만 풍기더라도 나스닥이나 그렇죠 이쪽 관련주 정말 다우랑 S&P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을 많이 받는 모습을 계속 최근에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에서 지난 한 주 움직임 자체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자 지출 자체도 이렇게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러면 이걸 좀 커버를 보면서 고정적인 수입 자체가 결국에는 이 이자 지출 증가가 있었던 충격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상세, 그렇죠? 이렇게 상세를 시킬 수 있는 내용적으로 사업 자체가 좀 탄탄하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생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나와주는 기업 같은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의 그쵸 이자 지출 증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재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너무 그쵸 의존을 한다 투자에 의존을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다 고정적인 수입 자체 캐시카우가 없는 기업이냐 있는 기업이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으로 이제 좀 나누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대형 기업들의 그죠 대형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이 사실상 이 금리 인상 지금 이 시기에서 봤었을 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이제 기업들에는 뭐 지금도 다시금 좀 진입이 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서로 좀 길어져서 네, 2부 내용 자체는 좀 여기서 끊고 가고요. 네, 3부에서 추가적인 내용 자체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에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3부에서는 아까 이제 설명 다 못 드렸던 내용들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오늘 좀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한 주를 좀 어떻게 보내시면서 시장 자체 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제 의견과 코멘트 정도 하면서 오늘 방송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때 지금 현재 구간대 지금 보시면서 월요일날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이 발표가 되면서 그렇죠 장 초반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충격을 보여주면서 매수세를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이유 자체는 새로운 파월은 다를 것이다. 이전에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파월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매파적인 성향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쪽에 따른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게 이제 좀 시장이 좀 많이 녹아 들어가 있었겠죠. 어쨌든 충격을 줬던 요소였습니다. 어떤 해석이 오더라도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면서 자, 고점 대비 그쵸? 16,800포인트 부근대에서 그쵸? 낙폭을 줬었던 게 이날 하루만 800대에서 370 거의 400포인트 정도를 그냥 원웨이로 그쵸? 충격을 굉장히 크게 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인 언더까지 좀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그쵸? 16,100포인트 대까지 낙폭을 좀 보여줬었던 구간이었었는데 지금 차트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고점과 저점 대비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현재 구간대 0.5% 그러니까 50% 그쵸? 고점과 저점 대비 0.5라는 수치는 50%죠. 이 절반 정도는 지금 이 자리값을 좀 소화를 했다. 큰 낙폭에 따른 내용 자체 절반 정도는 현재 소화는 하는 구간이었다. 그래서 다음 주 움직임 자체는 다시 좀 설명하면서 가져가고요. 자, 그래서 그렇죠. 현재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금 저점 대비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시적인 충격은 좀 이제는 파월에 대한 내용이나 정말 금리 인상 속도를 훨씬 더 빨리 가져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단 며칠 동안 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자기 연임에 따른 내용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 지금은 일단 이 눌림 자체가 새로운 지금 중심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고 이런 분기점을 봤었을 때 현재 VR, AR 같은 경우가 좀 새로운 트렌드를 좀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자체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인 만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지금 섞여 있는 이 시장.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공급망 병목이랑 그쵸? 자금 유동이 얽혀 있는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현재 인플레이션의 발생이다. 그래서 종목을 좀 선정하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느냐? 캐시카우라는 거는 고정적인 수입을 발생을 할 수 있는 고정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고정적인 사업 분야라고 했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지금 현재 클라우드 그 사업 분야를 좀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제가 클라우드 같은 경우를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나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러한 대형 기술 대형주들이 왜 좋냐면 이 클라우드 사업을 일단은 어떻게 빗댔죠? 그쵸? 강남 건물주라고 표현을 했죠.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후부터는 이게 너무 클라우드 이쪽 서버가 너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남 빌딩을 지어놨는데 노는 층이 많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강남 건물주 임대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좀 신생 기업이라든지 덩치가 좀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떡볶이 집을 차리고 싶어요. 떡볶이집 차리는데 강남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난 잘 될 거고 여기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건물을 살 수는 없겠죠. 대신에 월세나 전세로 해가지고 월세를 내고 월세로 그래서 월세로 표현하는 게 맞죠. 월세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떡볶이집 입장에서는 그쵸 월세를 내면서까지 해서 건물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다. 그리고 이제 이 클라우드 사업을 이미 시스템 강남 건물주가 된 건데 뭐 하나의 건물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준 뭐 강남 건물주 뭐 다른 나라에서는 어디 메인 네,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미 탄탄하게 고정 수입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러한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라든지 기존에 뭐 넷플릭스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아마존의 막대한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주고 있다. 이쪽 클라우드 사업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일단은 캐시카우라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캐시카우 고정적인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사업 분야가 있는 기업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받으셨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쇼크를 훨씬 더 적게 받으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단기간에 쇼크를 줄 수 있어요. 유동성을 막아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주가의 상승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과거 데이터 금리 인상 시기와 더불어서 향후 움직임 자체를 봤었을 때 계속적으로 하락적으로 꺾이는 게 아니고 다시금 충격을 주다가 반등하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봤었을 때 일시적인 충격만 조금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주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앞으로도 시장 자체의 상승 모멘텀은 꾸준히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오일이에요. 오일. 자, 오일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재밌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지금 자, 그래서 전략 비축률을 푼다. 이런 얘기가 시장 자체에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전략 비축률 5천만 톤, 시장에 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계속 가져가고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 비축률 일단 시장 공급하겠다는 이 발언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 자체가 이제 소폭 안정세로 이제 좀 접어드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되려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오일 가격을 잡기 위해서 수요보다 이제 공급을 확실히 이제 좀 늘리는 작업을 이제 좀 하려고 했었는데, 되려 시장에는 안정세를 더 이 가격대를 주려고 했었던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에 그쵸, 여러분들 보셨을 때 굉장히 특이했었던 구간대였었는데, 이미 뉴스에 너무 선반영된 내용 자체는 그쵸,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 자체에서 봤었을 때 이 선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쪽에서 이제 세력이다, 정말 이제 큰 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위성으로 찍어서까지 그쵸, 드럼통 개수까지도 셀 정도로 이쪽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시장 자체 이미 알고 있는 이렇게 내용 자체가 뉴스에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매도세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좀 장난을 쳤던 가미를 했었던 구간이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여나 이제 좀 제가 놓칠 수 있었던 내용 자체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때 이슈는 가장 컸던 거는 비축률을 푸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급을 늘려준다라는 거는 가격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역으로 그렇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다. 근데 이런 발언에 따라서 일단은 접어드는가 좀 했었는데, 이러한 지금 좀 원유 가격이 좀 예민한 나라들이 있죠. 당연히 러시아, 사우디 같은 이제 포함된 이제 오펙 플러스 그렇죠, 가입 국가들인데,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존에 이제 정했던 증산 계획을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할 수도 있다. 저 증산 자체 계속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격대가 너무 오르니까 결국 원유 가격,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거, 연준이 지금까지 제가 기준으로 제 생각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쵸? 오히려 정말 60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80대까지 해서 80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게 원의 상승으로 정말 강하게 뻗어줬었습니다. 그쵸? 원의 상승으로 정말 강하게 뻗어줬었는데, 이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그쵸, 누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알았겠어요. 그쵸, 어느 순간에 꺾일 것이고 꺾일 것이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좀 말도 안 되게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상승을 해버리니까, 자, 오일 가격이 상승하면 뭐가 문제냐, 그쵸? 이동 이동수단, 그쵸? 뭐 기름을 넣는 모든 이동수단에 기름값이 오르니까 나머지 뭐 유통비 뭐 이러한 부분들로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뭐 택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 운반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운반비의 가격 상승이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겠죠. 땅 파서 장사하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기름값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는 운반비를 상승을 시켜서 이 부분을 소화할 수밖에 없겠죠.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떤 거를 채굴 1차 산업부터 해가지고 채굴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의 다 전기 사용이 되는 모든 사업군에서, 그렇죠, 뭐 채굴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가공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마다 결국에는 그렇죠, 전기를 사용하고 이 전기 가격까지도 오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름, 천연가스 이런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산업군에서도 마진 자체가 계속적으로 또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운반비 상승, 앞에서부터 가공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완성품까지 만들어진 이 내용까지 봤었을 때 각각의 산업군마다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격
물건. 네, 가격 상승.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줄 몰랐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빠르게 금리 인상에 대한 쇼크를 주기 싫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일 가격을 잡으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일 같은 경우는 다시금 조금 흐름 자체가 그쵸 한번 슈팅 나오고 나서 조금 이 구간대에서 좀 잡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 간에 이제 좀 미국과 오펙 플러스 국가 간에 이제 좀 줄다리기 결과가 이제 조만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리가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값을 조금 적장선에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좀 적정선은 76달러 선이 좀 적정선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현재 원유 관련 지금 ETF라든지 관련주들 이제 매집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 자체로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팽팽한 줄다리기 결과로 가격 자체를 훨씬 더 낮추려는 움직임, 오펙 플러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 유가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 올라온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재미를 좀 봐야 되는 시점에서 너무 압박이 크다 보니까 적정선에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우려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유럽발 코로나 재확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 중증까지 이제 좀 넘어서진 않는 시점 그리고 연말이기도 하고 이제 좀 백신 접종에 따라서 일시적인 안도감 때문에 활동량이 좀 늘어난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단계별로 좀 늘어나기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금 셧다운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좀 일시적인 충격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거보다 좀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메르켈 사태에 따른 지금 현재 EU는 이제 좀 강력한 리더십의 좀 부재가 현재 시장의 좀 불안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상승 랠리 충분히 증시 자체는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16,000 지금 나스닥 지수로 봤었을 때 400대 구간대고요. 다음 주에 일단 미 증시 여러분들이 보낸 한 주 미 증시 흐름 자체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지금 낙폭은 좀 가져갈 수 있는데 낙폭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한 번에 지금 고점 대비 눌림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체도 한 번의 타이밍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지금 매집 타이밍 자체를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체 분명히 좋은 매집 타이밍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월요일 시점 자체도 굉장히 좋은 매집 타이밍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타이밍 같은 경우는 쇼크를 정말 더 크게 주는 이 중심감 라인대까지 올 수 있는 일시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 속도, 테이퍼링의 지금 매입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 자체의 해석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봤었을 때는 한 번 더 또 좋은 타이밍에 온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좀 좋은 타이밍에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주 할 것 없이 금리 인상 그러면 금리 인상에 따른 그죠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지금도 적절한 좀 매수 시점이고 이미 S&P 자체에서도 기술주나 이런 쪽 불안정적인 요소에서 이쪽으로 좀 흐름 자체가 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종목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참여하시고 저희가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 또 무료로 열어드리는 시간들도 많이 가져가고 있으니까 다양한 이벤트가 좀 이 노란톡방 안에 있으니까 좀 궁금하신 부분들 좀 못다한 얘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오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